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자, 정말 이 3월이 마치 한 해를 보낸 것처럼 정말 긴 한 달을 보냈는데요. 자, 이 한 달 어떻게 보면은 마치 흉몽과 같은 어려운 증시 환경이 이어졌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자, 그나마 지난주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어서 서서히 뭐랄까, 이 악몽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러한 기분이 들고 있는 지금인데요. 자, 요즘 시장 분위기 보게 되면은 이러한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3월 9일부터 해서 3월 20일까지 2주 동안의 폭락장이 있었고, 자, 이 과정에서 마치 하루하루가 악몽과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긴 악몽이 서서히 끝나가는, 마치 일장 흉몽과 같은 그러한, 이제는 잊혀져가는 시간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보니까요, 벌써 뭐 우리 주변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성큼 봄이 다가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지난 한 달요, 정말 힘든 한 달이었죠. 자, 올해 1월부터 시작된 팬데믹이 부른 증시 폭락장이 결국은 3월 달에 미국과 유럽으로 확산되면서 증시 급락을 가속화했고, 자, 이 과정에서 많은 그 전문가들 분석할 때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미국의 일간 확진자 수가 변곡점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던 3월 9일부터 해서 3월 20일까지 2주간의 폭락장은 정말 힘든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치킨 게임이 발생하면서 유가가 폭락하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회사까지 불안해진다. 자금줄이 달린 여러 금융회사들은 결국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팔아서 달러로 모여지면서 정말 위급한 순간이 많이 있었죠. 급기야, 자, 미국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주요 국가들과 함께 통화 수합을 체결하면서 그 고비를 일단락 지어 놓은 다음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양적 완화, 그리고 미국의 제로 금리, 그리고 미국의 2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정책 발표, 그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조 달러 규모의 엄청난 그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 그리고 증시 부양책 등등이 발표되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증시가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 그 과정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죠. 이 과정에서 3월 폭락장에서 신용융자가 3조 6천억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거의 2017년 초반까지 신용융자가 급감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신용융자가 감소했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숫자상으로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자,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든 구간을 걸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 숫자에서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작년 여름에 일본의 경제보복 당시 그때 이제 8월 여름에 증시가 급락했잖아요. 그 짧은 기간의 급락에도 여의도에 보면은 그 에스모 오피스텔이라고 좀 자본을 크게 운용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여있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전만 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외제차가 꽉꽉 들어찼는데 그 직후에 외제차가 다 빠지고 정말 새 가구들이 창고에 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하락장 이후에 신용융자가 2017년 초반까지 감소했다면 전국적으로 더 심각한,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으리라. 그런 부분은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웠던 3월의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서서히 우리가 잠을 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면서 계속 꿈을 꾸다가 서서히 눈을 떠보니까
뭔가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이게 끝없는 악몽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눈을 떠보니 어머, 벚꽃이 벌써 피어 있고, 어머, 라일락 꽃이 꽃망울을 서서히 터트리려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봄이 온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뭐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봄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은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미국과 이탈리아의 일간 확진자 수치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정말 이탈리아 이야기는 정말 여러 가지 슬픈 뉴스들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일간 확진자 수치는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점점 우리나라가 2월 말에서 3월 중순에 겪었던 것처럼 고점을 만들고 서서히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순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검사가 늘어나면서 확진자 추이가 급증했다가 최근에 점점 그 경사각도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단 얘기는 잘하면 4월 초에 미국 같은 경우 변곡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서서히 우리가 염려가 많이 큰 건 사실이었습니다만 변곡점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식시장 관점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증시토크에서 언급드렸죠. 시장 바닥을 보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미국에서 저 일간 확진자 추이가 변곡점을 그렸을 때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서서히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탈리아처럼 저렇게 꺾여가는 양상이 나타난다면 확실하게 이번 이슈가 시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과정으로 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개인 위생 철저히 해야 되고 건강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지켜야 될 수순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거나 주식시장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 측면에서 보면요, 정신을 딱 차리고 봤더니 한국 증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엄청난 개인 투자자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제가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라고 해가지고 고객 예탁금하고 그리고 개인 누적 순매매, 개인 매매, 이거를 이제 계속 월간 단위로 누적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이제 오픈한 때가 3월 초였습니다. 자, 그때만 하더라도 1, 2월 자료로 이야기를 드렸죠. 1, 2월 자료 토대로 해서 보면은 이때 당시 합계 16조 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규모가 상당했죠. 1, 2월 짧은 기간에 저렇게 유입된 경우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3월 달에 하락장을 거치면서 24조가 들어옵니다. 고객 예탁금만 12조에서 13조가 유입이 됐고, 개인 투자자가 직접 매매한 거 치면은 요거 뺀값인가? 거의 이만큼 순매수를 하면서 24조의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IMF 때 97년, 98년 말에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긴 하였습니다만 그때는 저 정도 규모는 아니었어요. 절대값 측면에선 이번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저 자금 흐름으로 인해서 향후에 증시에 많은 색깔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 자금이 잠깐 고여 있었던 부동 자금이 어디에 있었느냐? 부동산 쪽으로만 계속 향해 있었어요. 그쪽에선 가자 하는 열풍이 계속 일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이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월 초까지는 좀 작은 규모가 큰 자금 규모가 중심으로 해서 넘어왔다면 3월 중순 폭락장 이후부터 해서는 작은 자금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특히 20, 30대 자금이 많이 넘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큰 손들도 있고 요만한 작은 초등학생 돈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 자금들이 뭐 일부는
견딜 수 없는 원체 초보 투자 자금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경험이 많은 투자 자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색채가 다이나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사단이 나기 전에 시장의 변동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의 2000년대 수준의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상승하면 대폭등, 하락하면 이번과 같은 쇼크,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향후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어디로 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 속에 아주 진한 색깔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시장이 상승하거나 특정 섹터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다른 섹터가 확 튀거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도 개인 투자 자금 순증이 역대 최고치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악몽만 꾸다가 눈을 딱 떴더니 중국의 3월 제조업 PMI가 급반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발표됐어요. 오늘 10시인가 발표가 됐는데, 보게 되면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 3월 제조업 PMI가 지난달에 발표될 때 35.7을 기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하락했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50대에서 30대까지 들어가는데 1개월, 2개월, 3, 4, 5, 6 반년 걸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 만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다시 50 위로 올라오는 데는 하나, 둘, 셋, 4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 달 만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급격하게 내려왔다, 급격하게 반등.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주식시장도 저런 비슷한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대신에 지금 중국 쪽의 경제지표는 신뢰성을 많이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투자자한테도 저거 맞는 거야 싶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의혹이 있습니다만, 예상치였던 45를 그 근처에서 숫자를 형성한 게 아니고 더 높은 수치를 형성했다라는 점은 무언가 중국 내부에서 꽁꽁 얼었던 게 갑자기 녹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일정 부분은 나타나고 있다. 즉 이번 팬데믹 이슈가 어느 정도 종식되면 전 세계적으로 되게 급격하게 냉각됐던 경기나 증시가 다른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급격하게 V자 반등이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악몽만 꾸다가 눈을 딱 떴더니 뭔가 눈부시고 따뜻한 햇발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로 해서 이제 3월의 증시가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전 세계가 푸른 유동성, 그 힘으로 인해서 증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회복하게 되면 이번 3월 증시는 마치 해프닝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자, 우리 어렸을 때 한의원에 가거나 또는 병원에 가면 큰 주사 또는 큰 침 맞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가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게 한의원에 큰 침이다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엄청 아플 거고, 병원에 이제 큰 왕주사다 그러면은 그 굵은 바늘 자체가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바늘 이야기를 왜 하느냐? 지금 3월 주식시장이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쑥 들어가서 나왔을 때 보통은 증시가 쑥 천천히 들어간 다음에 천천히 나오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흔적을, 상처를 남길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나오는 형태가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이 좀 이상하군요. 혹시나 그런 형태가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미래의 어느 날, 지금 3월 증시를 보면서 미국에서 1987년 블랙 먼데이 해프닝이 있었는데 2020년에 이런 3월 해프닝이 있었다. 이런 이제 증시 역사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3월을 보내면서 몇 가지 단상을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증시 토크나 저의 정기 세미나에서도 한 번씩은 다룰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3월 증시를 보내면서 국내 측면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자금 간의 역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40조 원대의 개인 투자자 자금 순증이 주식시장에 벌어졌다라는 것은 부동산에서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을 정도죠.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계기로 해서 10년에서 11년 주기로는 약세장을 겪었습니다. 겪었어요. 주가지수 2500부터 하락한 것 치면은 거의 준하게 마이너스 40% 이상 하락했으니까 10년에서 11년 주기의 약세장을 겪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11년에서 10년 주기에 어떤 증시나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고 10년이나 11년 주기로 미국과 동아시아 간의 증시 우위가 역전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증시가 거의 미친 듯이 상승했고 그 당시 미국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리고 90년대는 미국 증시 승승장구, 아시아권 증시나 이머징은 상대적으로 주저앉은 정도가 아니고 외환위기가 왔죠. 그리고 2000년에서 2010년까지는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아시아권 증시가 승승장구하는 흐름, 그리고 2010년대는 미국 증시가 승승장구하는 흐름, 이런 10년 단위의 엎치락뒤치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전환점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0년에서 11년 주기로 가치주와 모멘텀 장세가 역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번 10년이 모멘텀 중심의 장세였다면 그 이전 10년은 가치주 중심의 장세였습니다. 그 이전은 모멘텀 중심의 장세. 그래서 이러한 10년에서 11년 주기의 증시 역사가 또다시 반복이 됐습니다. 그렇게 안 가길 바랬는데, 자, 이 관련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증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번 3월 증시를 보내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뇌와 고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심적 고민이나 고뇌에 같이 이렇게 공명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힘들고 그랬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를 보내면 새로운 판이 나오는데 혹시 저 자신은 견딜 수 있었지만 다른 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작게 보지 않았나라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비록 좀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서 신용융자를 쓰지 마세요, 인내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하였습니다만, 원금으로만 투자하신 분들도 좀 힘든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3월 이제 우리 보내버리고요, 새로운 희망 4월에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3월 시장을 보내면서 요 문구를 마지막 화면에서 추가했습니다. 절대 빚내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꼭 취하시고, 그리고 분산 투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월 증시를 결산하면서 주저리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정말 오래 간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 4월에 희망과 함께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